자, 오늘은 뺄셈 문제 추가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까요? 1번에 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플러스 8 빼기 플러스 5. 뭔가요, 이거는? 네, 8 빼기 5죠. 그래서 답은 3 또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마이너스 1.6 빼기 플러스 7.4인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그죠?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뺄 때는 앞에 있는 수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빼기를 뭘로 고친다? 그렇죠. 더하기로 고친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7.4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똑같이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플러스 3분의 4는 그대로 놔두시고 가운데 있는 빼기는 뭘로 바뀐다? 그렇죠. 더하기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은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얘는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빼기는 항상 어떻게 해줍니까?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더한다 라는 거죠. 자, 4번 보도록 할까요? 4번. 자, 4번도 보아하니 마이너스 0.6에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빼기를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렇죠. 더하기로 바꾸시고 뒤에 있는 i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소수랑 분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로 통일해줘야 되겠죠? 자, 선생님은 보통 일반적으로 소수를 분수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수로 바꿔볼까요? 소수를 분수로 마이너스 10분의 6이 되고요. 자, 뒤에 i는 플러스 5분의 2네요. 자, 그런데 분모를 맞춰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얘를 약분을 해버리시면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어 똑같이 분모가 5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통분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더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네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1 빼기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더하기랑 빼기가 저렇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빼기를 더하기로 고치고 뒤에 수의 부호를 반대로 고쳐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부 다 더하기로 바뀌었고 전부 다 음수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1. 자, 앞에 먼저 계산해 주시면 그렇죠.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자, 뒤에 있는 마이너스 5 한 번 더 적어주시고 자, 마이너스 14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답은 마이너스 19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까요? 2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고 빼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잘 풀어주셔야겠어요. 자, 일단 분수랑 소수가 있으니까 소수를 그죠? 분수로 고치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그다음 빼기도 전부 다 더하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자, 빼기가 있으면 얘를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수의 부호는 반대가 된다고 했죠. 자, 1.5니까 분수로 고쳐주시면 10분의 15가 되네요. 자, 더하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자, 0.8은 10분의 8이 됩니다. 자, 뒤에 또 빼기가 있네요. 빼기는 무엇으로 고친다? 그렇죠. 더하기로 고쳐주시고 뒤에 수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분수로 바꿨네요. 자, 그런데 분모가 통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 전부 다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0분의 25 더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5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0분의 8 더하기 플러스 10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의해서 순서에 상관없이 계산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덧셈으로 다 이루어진 경우에.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앞에 있는 두 개를 나 먼저 계산하고 또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계산한 뒤에 합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25 더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5를 먼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0분의 40이 되고요. 자, 뒤에 있는 빨간 중괄호 안에 있는 i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0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0분의 42가 되고 자, 약분해 볼까요? 마이너스 5분의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21입니다. 자, 또는
이거를 만약에 난 소수로 적어줄래 한다면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자, 이제 정수로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 조금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이제 암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처음이니까 암산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4 적어주시고, 자, 빼기는 무엇으로 고친다? 그렇죠. 더하기로 고친 뒤에 있는 수 6은 양수죠. 양수. 얘는 양수예요. 얘의 부호로 무엇으로 고친다? 그렇죠. 음수 6으로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7은 그대로 놔두시고, 뒤에 있는 빼기를 또 어떻게? 더하기로 고치고. 자, 뒤에 있는 9는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수다? 양수죠. 얘도 부호도 마이너스 9로 고쳐주는 겁니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고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덧셈의 교환 법칙에 의하여 마이너스 6과 7을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먼저 계산, 뒤에 거 계산 이렇게 해서 결합 법칙 쓸 수가 있겠죠. 자, 11 더하기 그 다음에 뒤에 것은 마이너스 15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괄호 이런 거 괄호 저런 걸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이제 바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혹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까봐 한번 괄호를 또 적어줬습니다. 자, 4번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 그대로 놔두시고 빼기가 있으니까 뭘로 고친다? 그렇죠. 더하기로 고치고 뒤에 있는 1을 마이너스 1로 고쳐줘야 되겠죠. 자, 또 빼기는 더하기로 고치고 4분의 7은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7로 바꾸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러스 8분의 5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더하기 8분의 5는 적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통분을 먼저 해주셔도 되고요. 우선 저 음수 부분을 먼저 난 계산을 해줄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자, 우리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때문에 자리를 막 바꾸어 주셔도 돼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때문에 자리를 바꾸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음수는 음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8분의 얼마인가요? 12 더하기 8분의 5가 되고, 자, 뒤에 거는 마이너스 4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계산해주면 8분의 17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1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분 다시 더 해볼까요? 8분의 17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20이니까 실제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분의 5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처음부터 8로 다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1번. 마이너스 3보다 5만큼 작은 수. 자,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일단 마이너스 3보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적어주시고 5만큼 작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5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자, 조금 더 명확하게 써주면 마이너스 4. 자, 빼기를 무엇으로 고쳐준다? 더하기로 고치고 뒤에 있는 이 i는 양수죠. 양수. 양수니까 부호를 바꾸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마이너스 6보다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6을 적어주시고, 자,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통분하겠습니다. 일단 통분을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8이 되고요. 그치?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여기 괄호 쳐줄게요. 마이너스 3분의 18에 자, 빼기는 무엇으로 고쳐준다? 그렇죠. 더하기로 고쳐주시고 뒤에 수의 부호는 반대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자, 이 5개의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와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건가요? 그렇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절대값이 어떤 게 가장 큰지 그리고 어떤 게 절대값이 가장 작은지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처음 거부터 볼게요. 자,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네, 4입니다. 자, 그 다음
2분의 1의 절대값은? 그렇죠. 2분의 1이죠. 자, 잠깐. 절대값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 그 수까지의 거리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나타냅니다. 자, 0의 절대값은요? 그렇죠. 0이죠. 자, 3분의 7의 절대값은 3분의 7입니다. 마이너스 2.5의 절대값은요? 그렇죠. 2.5가 되겠죠. 이것 중에서 가장 큰 아이는 뭔가요? 절대값이 가장 큰 아이는 이 아이죠. 4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죠, 지금.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는요. 네, 절대값이 0이 제일 작으니까 그 수인 0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4와 0 중에서는 무엇이 더 큰가요? 그렇죠. 0이 더 크죠. 따라서 0에서 마이너스 4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0, 자, 빼기를 무엇으로 고치고 더하기로 고치고 뒤에 수의 부호는 반대. 그치?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플러스 4 또는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3월 어느 날 세계 도시의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하루 중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뺀 값.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뺀 값이 가장 큰 도시를 말하시오. 자, 일단 계산을 다 해야 되겠죠. 자, 대전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서술형으로 낸다면 대전, 광주, 강릉 이렇게 차례대로 차를 구해주시면 돼요.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빼자. 자, 얼마인가요? 12.7에서 3.5를 빼시면 그렇죠. 9.2가 되겠네요. 9.2도씨입니다. 뭐 도씨는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9.2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주. 광주는 7.9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2.4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7.9. 자, 빼기를 무엇으로 고치고 더하기로 고치고 뒤에 있는 수는 이제 플러스로 고쳐준다.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고쳐준다. 따라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10.3도씨가 되겠네요. 10.3도씨. 자, 그 다음에 강릉. 강릉은 6.4도가 최고 기온이고요.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4.5도니까 6.4에서 마이너스 4.5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6.4 빼기. 자, 빼기는 무엇으로 고치고? 네, 더하기로 고치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는 반대 플러스 4.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면 10.9도씨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가장 큰 도시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그렇죠. 강릉이 되겠네요. 답은 강릉입니다. 강릉. 6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왼쪽에 있는 수와 오른쪽에 있는 수의 합이 가운데 수가 되도록 계속해서 수를 적어 나간 것이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수 마이너스 2분의 5는 첫 번째 수와 세 번째 수의 합이다. 이때 30번째 나오는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30번째까지 쭉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하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규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이용을 해서 30번째까지 실제로 구하지 않고도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서 6번째까지는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7번째가 뭔지를 구하려고 하겠죠. 자, 7번째를 우리가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네모. 자, 저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모 더하기 플러스 2분의 5가 플러스 2가 되겠죠. 얘랑 얘를 더했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요? 네모는 2에서 그렇죠. 2분의 5를 뺀 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자, 이거는 플러스 2분의 4고 빼기 플러스 2분의 5가 돼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저 네모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네모 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수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 다음 수는 세모라고 한번 더 볼까요? 자, 저 세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도 자, 이 세 개를 한번 볼게요. 자,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세모를 더하면 무엇이 되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되죠.
첫 번째와 세 번째 있는 것을 더했을 때 가운데 있는 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 더하기 세모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모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렇죠. 플러스 2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빼기는 더하기로 고쳐주시고 뒤에 수의 부호는 반대.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세모 안에 들어가는 수는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무엇이 보이는 게 있나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다시 여기서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가 보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다음 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첫 번째 수와 세 번째 수의 합이 두 번째 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수도 당연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니까 앞에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6개가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반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6개씩. 6개씩. 자, 그러면 30번째 나오는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30번째 나오는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6개로 쪼개어주면 몇 번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6개가 5번 딱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0번째 나오는 수는 이 6개 중에 몇 번째 수가 될까요? 그렇죠. 5번 딱 맞춰서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있는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플러스 2가 됩니다.